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세금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의 개념부터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무엇이냐? 그죠? 세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왜 거두냐 이 말이죠. 목적이 나오죠. 경비를 조달하기 목적으로.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 급부의 제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급부는 무언가를 준다는 뜻이죠. 내가 세금을 내는 대신에 너도 내한테 뭘 달라, 이런 것들 주면은 다시 내한테 뭘 달라라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대 급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금은 그런 반대 급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 급부 제공 없이 또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강제로 부과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나온다. 그죠? 목적이 뭐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 반대급부 없다. 그죠? 세 번째는 강제로 부과 징수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세금의 개념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세금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의 분류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이고요. 과세 기준으로 소득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세 주체에 따른,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과세 주체, 두 가지로 세금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세 기준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는 또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세금을 내게 되어집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부분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에 관련되어진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내게 재산을 가지면서 또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두 번째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가가 과세하느냐, 세금을 부과하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가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과세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과세 기준을 분류를 하면요, 크게 세 가지가 아까 있었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내가 소득을 얻으면요, 일정한 세금을 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개인이나 또는 개인이 사업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를 받았다. 그죠? 이 급여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내죠. 그죠? 이 개인이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세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개인 기업이,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또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을 갖다가 모집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죠. 이 법인은요, 법인세를 내는 거죠. 사람이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도 인간이다 말이죠. 법으로 정한 인간이다. 그죠?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주식회사라든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개인 회사가 아니고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 법인,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명, 합자, 그 다음에 유한회사,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 소득세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법인이 소득이 있다 해서 법인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소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면은 부가가치세. 우리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요, 소비자가 이 세금을 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소비할 때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함되어서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세금을 실제적으로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러고 납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원래는 회사에서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간접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그죠? 소비자들이 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가 낸 세금은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 사업자, 그죠? 사업자가 세금을 소비자 대신에 세무서에 내게 되죠. 국세청이나 내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또 개별 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별 소비세는요, 자동차 및 고가 용품 등을 소비할 때, 그죠? 자동차 및 고가 용품을 소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갖다가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납부하는 것을 개별 소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개별 소비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특별 소비세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왜? 이제 고가 용품이다. 골프 용품이라든지 또는 사치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치품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소비가 너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사회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런 물건에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게 되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져서 이 세금을 걷어서 다시 재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고가의 제품, 사치용품에 이제 부과하는 세를 갖다가 옛날에는 특별소비세, 요즘은 개별소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도 이 자동차도 과연 고가품이고 사치품이냐 일반화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가 과연 개별 소비세에 포함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에서 1000cc 이하의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경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 1000cc 이상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사치품인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죠? 요즘은 집에 뭐 대부분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좀 필수품에 가깝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올해죠. 6월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 조치 일환으로 3월에서 6월 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3월에서 6월 기본 세율이 원래 5%였는데 70%를 인하했다. 그래서 7, 5, 35, 3.5% 인하했죠. 그죠? 그러니까 1.5%의 세율로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지고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완화시켰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승용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의 30%를 인하한 3.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보다는 조금 높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아직까지는 개별 소비세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재산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뭐 집을 구매할 때 취득할 때라 그러죠. 이때 내는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재산세.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남한테 판매할 때 또 판매 수익이 생기죠. 그죠? 1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2억에 팔았다. 1억에 샀는데 1억 5천 원에 팔았다. 그럼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거는 내가 재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고 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냐? 종합부동산세라는요, 국내 개인이나 또는 어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모두 다 합치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어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공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 금액입니다. 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잠시 보면 이게 아래쪽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그죠? 주택, 토지까지 포함해서 그죠? 6억 원 이상이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한 집에 하나의 주택만 있다면은 9억 원 이상 되어야지 세금을 종합부동산에 세금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합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라는 것은 나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잡종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목이 이렇게 합쳐진 것. 예를 들면은 뭐 임지와 그 다음에 대지가 합쳐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땅의 종류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임지가 되어지죠, 그죠? 산은 임이다, 살림자입니다, 그죠? 임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산과 이제 요 집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부분을 갖다가 같이 있죠. 요 부분은 대지고 요 부분은 이제 임지가 되어지는, 같이 등록되어져 있는 요 필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잡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넘게 되어지면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은 80억을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정문 쌤이 말씀했다시피, 이야기했다시피 국세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거는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부과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국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국세청에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 국세청에 납부하는 사람, 내는 사람이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직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직접세에서 우리 소득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익 나면은 우리가 직접 어디 합니까? 국세청에 갖다 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세금을 받았다. 그죠? 이거 바로 어디에 내야 됩니까? 국세청에 내가 갖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내가 직접 들고 어디에 국세청에 갖다 내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란 뭐냐면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부가가치, 아까 위에서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부가가치세는 누가 한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게 되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건이 이제 100원이 있으면요, 물건이 1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뭘 하냐면은 10%의 그 세금을 붙여요. 판매하는 사람이. 그죠? 판매하는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는 바로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리고 소비자가 이걸 뭐 하냐면은 이 10% 갖다가 사는 거예요. 얼마에 산다고? 110원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금 누가 내는 겁니까? 이 소비자가 내는 거죠. 소비자가 돈 낸다 이 말이죠.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다크서클 생겨가 번 돈을 갖다가 세금을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내면은 판매자가 요 세금을 거두었잖아요. 그죠? 이 세금의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인데, 그리고 이 판매자가 나중에 누구한테 내냐면은 국세청에 이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판매자는 납부자가 되어지고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같지 않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가 대표적이고 기타 많이 있지만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가 대표적이다. 위에서 우리가 그 뜻은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국세와 세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분류를 보면요,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그죠?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그 다음에 관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할 때 내는 세금이 되어지고요, 국내에서 내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국세는 다시 크게 무엇으로 나누냐 하면은 보통세, 그 다음에 목적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세는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고요, 목적에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세 한번 볼까요? 보통세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죠? 그게 법인세와, 직접세와 그 다음에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걸 왜 여기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세는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우리 잘 알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납부하는 사람이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무서에 또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직접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이 두 개 같이 묶어서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물려주는 상속,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정려. 같이 한 묶음으로 외우면 되겠죠. 상속세, 정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6억 이상 또 개인주택은 9억 이상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세가 되었습니다. 왜 쉽죠? 소득세 하면 법인세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하면 정려세 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 한번 알아볼까요? 간접세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내는 것이다. 그죠? 개별 소비세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마찬가지로 살 때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세, 술주자죠. 술을 내는 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내면서 보통 성인들은 세금을 잘 내면서 술을 먹고 있죠. 그죠? 과음해서는 안 되겠죠. 인지세, 그죠? 그 다음에 정권거래세, 이런 것들은요, 이미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은 세금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서 누가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 소비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납부를 하게 되어지죠. 요렇게 나눌 수 있다. 자, 부가가치 개별세에서 우리 배웠고요. 주세, 인지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하면 내는 거, 그죠? 주세, 인지세, 정권거래세, 요 세 개 한 묶음으로 외우면은 간접세도 쉽게 외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교육세, 교육에만 사용돼,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교통 발전에만 사용되어야 되고요. 에너지 발전에만 사용되어야 되고요. 환경 보존에만 사용되어야 되고요. 농어촌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없어진다면 없어지지는 않겠죠.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것은 일반세로 포함이 되어지거나 또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는요,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와, 그렇죠, 그 다음에 시에서 부과하는 시군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도세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보통세는 이제 취득세, 아까 이야기했죠. 물건 같은 걸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취득하면 이제 등록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레저세. 그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이 네 가지가 바로 보통세에 해당되어지고요.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또 교육세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지역지원시설세가 되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세의 도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세금과 요금, 또 절세와 탈세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세금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반대급부 없다. 그 다음에 강제적이다. 요거 이야기했고요. 요금은 뭐냐?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위에는 사용한 거 없죠? 세금, 그죠?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그죠?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겁니다. 사용 안 하고 내는 게 아니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기 보면 전기나 수돗물, 우리 국가가 이제 제공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 세금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전기세, 수도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요. 전기요금 또는 수도요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세와 탈세란 말이 나오는데요. 절은 전략한다는 거죠. 탈은 이탈한다는 거죠. 정상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정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절세란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원래는 그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 더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알아서 아끼는 것을 갖다가 절세라고 이야기하고요. 탈세라는 것은 고의로 불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갖다 내지 않고 세금을 갖다가 줄이는 것. 이걸 갖다가 탈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개념, 뜻이죠. 소득세란 우리가 개인이나 어떤 또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죠.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어지는 세금을 바로 소득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인이 내는 것은 법인세. 그래서 소득세나 또는 법인세는 전부 다 직접 우리가 국세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직접세라는 것 앞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금 중 국세에 속하는 소득세는 이제 국세 아까 나왔죠. 그리고 직접세다라는 것도 또 소득세는 법인세 같이 외워라 그랬죠. 개인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이란 바로 뭐 취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이 되어지겠죠.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세, 그죠? 부과하는 직접세, 이걸 갖다 우리는 소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소득이란 뭐냐, 그죠? 소득이란 1년 동안에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죠? 배당소득. 전부 다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재산세에서 우리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여러 소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금액이 나오겠죠. 이자소득이 얼마 100원, 배당소득 100원, 사업소득 100원, 연금소득 100원, 400원이네요. 그죠? 총 합산한 총수익 금액에서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소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것이겠죠. 개인 소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 그렇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져 있다, 그죠? 근데 종합소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같이 되어져 있네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종합소득은 1년간 합산하여 무엇을 합산한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얻은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누진세율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얼마 이상이면 얼마의 세율, 또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의 세율, 이렇게 누진세율 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 종합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해서 그 금액을 세율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바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죠. 뭐 그것이 제조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소득이 되어지겠죠. 받는 이자, 예금, 채권,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회사에 투자하고 그 배당,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것을 배당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죠?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금소득이 되어지고요. 기타 뭐 복권 당첨금 이와 같은 것들도 기타 소득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이 금액을 모두 다 합쳐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퇴직을 할 때 받는 소득이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얻는 소득. 양도라는 것은 매도, 판매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토지를 매도했다, 판매했다. 1억 5천에 판매했다. 그죠? 그럼 차익이 5천만 원 생기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 차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세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저 납세 의무자란 무엇이냐? 그죠? 납세 의무자는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납세 의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인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그죠? 거주자와 우리나라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과 비거주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시죠. 자,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국내뿐만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 그죠? 우리나라에서 얻은 원천 소득,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데, 그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나라든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든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된다. 다음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과세 기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보면 신규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1월 1일 시작하지 않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5월 1일에 창업을 했어요. 그럼 신규가 5월 1일이 되어지죠. 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과세 기간 중, 즉 5월에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한 날, 즉 5월 1일부터, 그죠?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밑에 나오네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도중에 신규 사업자가 과세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그 창업한 날로부터 연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1월 1일부터 해외에 출국한 날까지 과세 기간을 한다. 모두 다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해외에 출국한 날까지, 그죠? 출국한 날까지 이때를 갖다가 과세 기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납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제는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에 대한 각종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딴 거 볼 거 없죠. 그래서 내가 돈 벌면 이거 어디에 신고하고 어디에 납부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납세지가 되어지는데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관할 세무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라고 한다. 그럼 중요한 건 이 관할세무서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죠? 회사냐?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냐? 회사에서 잠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집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지가 관할세무서가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를 어디에 신고하느냐? 회사 주소에 따르느냐? 내가 사는 집에 따르느냐? 자, 여기에 개인의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입니다. 소득자의 주소지. 개인의 경우는 회사 주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자의 주소지를 납세주로 하고, 그래서 이 소득자가 살고 있는 이 주소지, 거소지, 주소지 이곳에서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사항이 하나 나오죠. 납세지가 변경되어졌다. 납세지가 변경되어진 경우에는요, 변경된 날로부터 이제 주소가 바뀌었다, 이사 갔다, 그죠? 변경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요합니다.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번에 이제 집이 여기에 있었죠, 그죠? A라는 동네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무서가 여기 있었다, 그죠? 세무서가 여기 있어. 여기 옛날에 이제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이사를 갔어요. B동에. B동네에 이사를 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관할 세무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는 15일 이내에 어디 신고하느냐? 이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B동으로 변경되어졌죠. 그죠? 변경되어진 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제 납세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면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납세지가 변경될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경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소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